네,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를 향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학개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크존에서 1대1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계신 조한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최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예, 사실은 열의 9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이제 실제로 국내 주식 투자가들의 해외 주식 보관액 중에서 미국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한번 따져보자면 2월에는 국내 투자가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721억 달러로 1월보다 11.5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에 월간으로는 사상 최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만 총 42억 5천만 달러를 순매수를 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2조 3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이제 글로벌 선진국 지수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만 보자면 국내 증시에서 뺀 돈을 미국에 넣고 있다 이렇게 봐도 예.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담은 종목 아무래도 요즘 핫하고도 핫한 엔비디아였겠죠. 예, 정확하게 맞으십니다. 서학개미들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테슬라를 가장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반면에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가 약간 둔화가 됐다든지 독일 공장의 가동 중단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두 기업의 운명이 좀 갈라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5,300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에 테슬라는 4,400억 원에 그쳐서 2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예, 이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를 이끄는 대장주로 떠오르면서 10년 전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알았던 걸 그때 알았으면 어땠을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기업이었죠?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인공지능 대장주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보통 우리가 GPU라고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사실 GPU에 대해서 약간 좀 생소한 면들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사실 생각보다는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은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지만 게이밍 PC에 있어서는 강력한 프로세서와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꼭 필요하거든요. 때문에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GPU 장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하면 좀 말리기가 바쁘고 또는 혹시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하면 사실 언쟁을 벌이기가 일쑤였지 않습니까? 공부나 하지 무슨 컴퓨터 게임이야 이랬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만약 1년 전에 엔비디아에 1,000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면 지금 한 3,000달러가 넘었을 거고요. 그게 5년 전이라고 하면 2만 달러. 그게 10년 전이라고 하면 18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생활에서 투자의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이가 컴퓨터 그래픽 사양을 높여달라고 요구한다. 너희 친구들도 그러니? 요즘 추세가 그런가? 회사를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녀들의 예시를 들어주신 게 정말 왠지 실제 경험담 같으신데 어떠신가요? 역시 예리하신데요. 제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희 아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어떤 기업이 가장 전망이 좋아 보여?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려운 두 말도 안 하고 네네. 엔비디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게임을 하면서 본인이 게임을 하는 PC에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그 관점에서 아드님은 보고 계셨네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뱃돈을 아이들이 받으니까 그 돈을 좀 투자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증권회사에 가서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트고 엔비디아 주식을 사게 된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해가지고 사실은 PC를
바꾸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스스로 됐습니다. 컴퓨터를 사서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그래서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인구에 회자되는 얘기로 네네.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곤 합니다. 지금도. 야, 이 어떻게 보면 아이의 생태를 어떻게 이 투자의 건전한 방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냐, 좀 예, 교육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같은 일상이지만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투자에서는 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를 직접 저희가 일화를 들었네요. 하지만 이 실제로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좀 막연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엔비디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해외 유수 기업들은 글로벌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거든요. 예. 실은 우리 실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접하고 쓰는 것과는 별개로 투자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데요. 이용의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좀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은 미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입지를 어느 정도는 공고히 한 다음에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는 비즈니스가 국내에서 안정화가 된 단계이기 때문에 뭐 커다란 위험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적합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처음에 그 알아가는 과정만 조금 어렵지 예. 익숙화되면은 이제 미국의 좀 똑같습니다. 글로벌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최근 미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미국 월가에서는 주기적으로 미국 증시에 속한 종목들에 대해서 전망과 목표치를 제시를 하곤 하는데요. 예. 최근에 한 자산운용사가 우리도 잘 아는 오징어 게임 킹덤으로 잘 알려진 OTT 서비스 회사의 주가를 20%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오른다고요? 했습니다. 예. 뭐 해당 기업의 주가는 올해도 벌써 24% 정도가 상승을 하기도 굉장한 고점을 이미 찍은 했습니다.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런데 조금 더 들어보시면 네. 중요한 정보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해당 기업은 이제 4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 수가 1,300만 명이 늘어서 총 2억 6천만 명을 기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OTT 서비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월간 구독료를 받는 형태로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작년 4분기 매출액은 동기 대비 12.4%, 12.5%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전년 7%에서 16.9%로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뭐 이에 따라서 해당 기업은 향후 수익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22에서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다가 24%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리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공전의 메가히트를 기록했던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오징어 게임 1이 이제 시즌 2를 예. 앞두고 있으니까 뭐 20%더 오를 수 있다라는 가망이 관심이 더 집중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자,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OTT 서비스의 주가에는 K 콘텐츠 상당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만약에 뭐 우리가 네. 지나고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만약에 그때 투자를 했다면 지금 예. 수익률이 어떻게 됐나요? 뭐 사실은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거죠. 예, 그쵸. 해당 OTT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2016년도 1월 달이었었습니다. 16년도. 예. 뭐 킹덤을 통해서 이제 독특한 제작 방식을 국내에 알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공전의 히트를 치기도 했었죠. 뭐 전 세계적인 유행을 만들어내면서 주가도 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만약에 2016년 1월 말에 2016년 1월 말에 해당 기업의 주가는 94달러였었는데요. 올 2월에는 60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던 2016년 1월 달에 뭐 보통 우리 집, 옆집 친구들도 다 가입을 하는 거를 보고 그냥 가입해서 콘텐츠를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다가 두고 투자를 같이 했다고 하면 약 600%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 뭐 구독료로 따지자면 8년간의 공짜로 보고요. 그다음에 또 수익금도 남기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곡선 내려가는 저 지점을 좀 잘 버티긴 했어야겠네요. 예, 자, 맞습니다. 이쯤 되면은 나도 한번 해외 투자해 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세한 방법을 또 알려주신다면요. 예, 뭐 해외 주식 투자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거래하는 증권회사 가셔서 해외 주식 거래 계좌를 트시고요. 그다음에 환전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국내 주식 거래하고 똑같이 주문을 내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을 같이 거래할 수 있는 종합 계좌 서비스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전을 미리 하지 않아도 주문 낼 때 자동으로 환전이 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뭐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해외 투자할 때 주의할 점도 저희가 알아야죠. 예. 맞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 투자는 달러 등 외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상승을 했더라도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손해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미리 좀 공부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또한 수익금에 대해서 22%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일 때. 예, 그때만 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의 안내를 받으면 뭐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에서 크존 채널을 친구 추가하거나 재테크 애플리케이션 크존을 다운받으시면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조원우 대표님과는 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